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은 감압병에 의한 이압성 골괴사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제목인데, 사실은 다이버분들이 특히 테크니컬 다이빙이나 상업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사실은 좀 큰 문제이기도 한 그런 감압병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엄청 사랑하는 트레이너 한 분께서 그 샵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좀 떨어지면서 많이 다쳤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원에 가봤더니 뭐 사진 찍고 CT 찍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본인에게 혹시 잠수병 증상이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어깨 관절에 지금 괴사가 일어났다고. 이거는 이번에 다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병이 그 다이버들에게 가끔 오기 때문에 이런 병이 어떤 환자분한테서 발견되면 그 병원에서 이걸 먼저 묻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이제 저는 다이빙을 그만둬야 하나요? 라고 하는 가슴 아픈 질문을 하셨어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제가 드린 답변인데, 오늘 이 답변을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자세히 이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우리가 다이버들이 앓는 이 골괴사는 이압성 골괴사, 이 아이소베릭, 압력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골괴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무혈성 골괴사라고 하는 큰 병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무혈성 골괴사를 주로 설명드리고 다이빙 관련되는 이야기를 나중에 좀 추가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중간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이 무혈성 골괴사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알코올, 그 다음에 에이즈, 그 다음에 빈혈의 일종인 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이제 결국은 감압병도 포함이 됩니다. 무혈성 골괴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 수 있는 원인 정상 진단 치료이고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엑스레이, 이거는 여기 지금 하얗게 화살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특히 이 사진은 코카인 마약을 많이 해서 생겼던 그 무혈성 골괴사의 엑스레이 소견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이 작은 사진은 이게 대퇴골 끝부분이 허옇게 괴사가 일어나 있는 것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무혈성, 즉 피가 못 가서 생기는 뼈가 썩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원인은 이 무혈성, 혈관이 막혀서 오는 거고요. 다쳐서 오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치는 게 포함되겠지만 골절이 되면서 그 혈관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열심히 수술을 해서 이거를 고쳤는데도 이 대퇴골 끝부분 혹은 이 상완골 끝부분은 점점 그 괴사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우리 부신피질 호르몬이죠. 이거 워낙 부작용이 많은 약이라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만병통치약이지만 이게 장복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술 오랫동안 많이 마시면 이 무혈성 골괴사가 진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대사성 질환이나 이런 만성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병을 앓는 경우에 혈관이 약해지면서 뼈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뼈의 끝부분, 심지어는 뼈의 전체 그 긴 몸통에도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무혈성 골괴사를 잘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 안에 이 감암병이 들어갑니다. 감압병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말하는 이 잠함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같은 감압병 중에서도 그 잠함 케이선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에 사실은 이 잠함 작업은 저희들이 스쿠버 장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통 속에 우리가 그 마른 상태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리 교각 그 작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죠. 근데 결국은 그 안에 고압의 공기를 우리가 호흡하기 때문에 다이빙 할 때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죠. 어쨌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같은 감압병이라도 이 무혈성 골괴사, 특히 이압성 골괴사는 잠함에서 작업하는 병에 잘 나타납니다. 술, 알코올 중독이요. 그 다음에 혈액질환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혹은 그 암으로 항암제 치료를 받고 나서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췌장염을 오래 앓은 분 중에서도 이게 나타나는 수가 있고,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몸속에서 이 응고가 잘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면, 혹은 고지혈증이 오래 지속돼도 혈관이 좁아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도 이런 무혈성 골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서서히 관절이나 뼈에 통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절에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질환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회복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골괴사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참 나쁜 방향으로 진행돼서 궁극적으로는 그 관절 자체를 인공관절로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 특히 고관절, 경관절 이런 데가 좀 아프다는 느낌이 좀 지속되시면 그냥 있지 말고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진단은 엑스레이 찍으면 잘 나오고요. 특히 요즘 MRI 찍으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혈성 골괴사가 잘 나타나는 그런 위험 요인을 이분이 가지고 있나, 그 안에 이제 다이빙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치료는 특히 초기라면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겠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관절에 혹은 뼈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기구를 사용합니다. 브레이스를 쓴다든지 이렇게 팔의 움직임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수술이 모든 이 무혈성 골괴사의 경우에 수술이 그냥 바로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사가 왔는 부분을 어떻게 좀 떼낸다든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괴사 온 부분을 떼내고 거기다가 뼈 이식도 합니다. 이 마지막 이제 어떤 수단이 인공관절을 넣어주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 다이버들의 경우는 이압성 골괴사고요. 영어로는 Dysbaric Osteonecrosis라고 해서 DON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감압병에 의한 골괴사고요. 결론은 이 혈관 안에 질소 버블이 들어와서 피 흐르는 것을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어떤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압성 골괴사, 다이버들의 경우는 이 골괴사도 어떤 지방에 의한
색전이나 혈액 농도가 증가해서 응고 기능이 올라가는 또 그런 것들도 요인으로 보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 이거는 감압병이고 혈류 속에 질소 버블이 들어와서 이것이 상승을 하면서 커지면서 혈관을 막는데, 이게 어느 혈관을 막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위의 혈관을 막느냐에 따라서 뼈 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골격사가 오는 거죠. 특징은 반복적으로 감압병을 계속 앓는 분들요, 이런 분들한테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한 번의 감압병 때 이 골괴사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대부분이 천천히 진행되면서 계속 반복적인 어떤 다이빙을 통해서 감압병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혈관에 질소 버블이 막아서 오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이압성 골괴사를 의심해서 다이버가 병원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이유로 가서 검사를 하다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번에 그 연락 주신 그분도 결국은 우연히 발견된 경우입니다. 어깨가 아파서, 엉치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그 진단을 받다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병의 정도에 따라서 그게 0에서 4까지 구분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특징은 이게 오래된 어떤 논문에서 제가 뽑았는데요, 그 압축 공기 노동자 281명에서 그 골괴사를 경험한 경우를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어깨에 약 29%, 그 다음에 대퇴골, 결국은 이 엉덩이 엉치뼈 쪽에 16%, 대퇴골 다리뼈 아래쪽에도 40%나 나타나고요, 그 밑에 정계뼈에도 15% 정도가 골괴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감압 다이빙을 계속 할수록 이 골괴사가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압성 골괴사의 그 어떤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좋은 전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이빙 할 때 사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피해야 됩니다. 가장 보수적인 감압 스케줄을 운영해야 돼요. 그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디컴프레션 다이빙 혹은 감압 시간을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상승하고 안전 정지하고 수면에 상승하면 되죠. 그런데 감압 다이빙을 처음부터 계획하시는 분들, 그 다음 감압 다이빙도 우리가 레크레이션 레벨에서 그 레크레이셔널 텍 혹은 텍 레크레이션 이렇게 하는 정도의 소위 감압 다이빙을 맛보는 정도, 이 정도까지는 이게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다이빙하는 상업 다이버들, 40m에서 30분 작업하고 올라와서 라면 한 개 까먹고 또 내려가서 40m에서 30분 다이빙, 제가 받은 전화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감압병이 반복되면서 뼈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레크레이션이든 텍이건 감압병이 왔다고 판단되는 어떤 그런 증상을 경험할 때는 반드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챔버로 가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옳게 다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두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빙은 이게 왔는데 해도 되느냐,
박사님, 저는 다이빙을 그만둬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우선 본인에게 이 골괴사가 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술, 당연히 거기 포함됩니다. 담배도 포함됩니다. 또 내가 지금 안 먹어도 되는 약을 계속 먹고 있는 건 없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제가 지금 읽은 이 논문에는 골괴사를 앓고 있는 이압성 골괴사 다이버는 수심을 12m로 제한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이빙을 이해하는 의사로서 이거는 뭐 글쎄요입니다. 무감압 한계만 철저히 지키고 무감압 한계보다 훨씬 더 안전한 프로필의 다이빙을 하시고 하면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 감압 다이빙은 실제로 이제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압성 골괴사가 오신 분은, 그 다음에 헬륨 다이빙, 이건 어차피 깊은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트라이믹스니까요. 이것도 피하는 게 좋겠고, 수중에서 수심이 얕더라도 너무 힘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 관절에 부담을 주고 이압성 골괴사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주 생기는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그 일본의 커머셜 다이버들이 둘 중에 한 명이 이거를 겪습니다. 하와이에서 나온 논문에는 65%까지 커머셜 다이버들이 골괴사를 겪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그 케이슨 작업하는 사람들 혹은 커머셜 다이버들은 16% 정도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보고가 그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뭐 보고의 순수성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이버들 자체가 주의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심각한 경험이 없어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심각한 감압 다이빙, 깊은 수심의 다이빙, 장시간의 다이빙 이후에 오는 감압병으로 인한 혈관 폐쇄에 의한 골괴사입니다. 그래서 그 관절 쪽에 그 우리들 그 대퇴골 관절, 경관절 이런 데 오는 경우는 다이버보다는 케이슨 작업자가 더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보고도 있고요. 이거는 뭐 수심 잠수 시간, 감압 시간하고는 아주 명확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저희 친구들은 레크레이션 다이빙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신경 쓸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이 다이빙 관련 무혈성 골괴사가 이압성 골괴사라고 하고요. 한 번의 감압병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극히 드뭅니다. 깊은 수심, 긴 잠수 시간, 긴 감압 시간, 그 다음에 잦은 다이빙. 결국은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레크레이션에서는 드물고요.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방법 중에서 최악의 경우는 그 인공관절을 합니다. 인공관절하고 나서 다이빙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일단 발병이 확인되면요, 그때부터는 수심을 가급적으로 얕게 타십시오. 시간도 짧게 하시고 절대로 감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다이빙을 오래오래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압성 골괴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병 자체가 좀 시체말로 아주 더러운 병이어서 트레이너한테 뭐 더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일부러 지금까지는 이 영상을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병도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안전하게 정말 우리 오래오래 함께 다이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